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채소 하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깻잎입니다. 고기를 쌈으로 드실 때 또는 반찬으로 자주 드시는 깻잎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단순히 쌈 채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깻잎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강 문제들이 있죠.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고혈압이나 심장병,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몸이 붓고 피곤해지는 증상들, 뼈가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치는 골다공증,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시력이 나빠지는 노화 현상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먹는 깻잎이 이런 문제들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깻잎에는 브로콜리보다 2배 많은 칼슘이 들어있고 시금치보다 3배 많은 철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때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깻잎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들이 있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또한 깻잎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런 모든 내용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깻잎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와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의 좋은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음식들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깻잎의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지거나 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깻잎에는 철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백지당 약 2.2mg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 채소의 2-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깻잎의 철분이 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탄닌은 덜 익은 감, 진하게 우린 녹차나 홍차, 커피, 적포도주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이 깻잎의 철분과 만나면 탄닌-철 복합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실제로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탄닌 함량이 높은 음료를 함께 섭취할 경우 철분 흡수율이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말 큰 손실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깻잎쌈을 드시고 바로 진한 커피를 마시는 경우, 깻잎 나물과 함께 떫은 감을 후식으로 드시는 경우, 깻잎 반찬을 먹으면서 진한 녹차를 마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깻잎의 소중한 철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깻잎을 드신 후 최소 1-2시간 정도 지나서 차나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비타민C가 많은 과일, 오렌지, 키위, 딸기 등이나 과일 주스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탄닌의 방해 작용을 중화시키고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깻잎은 대부분 생으로 드시죠? 생채소는 우리 몸에서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깻잎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위장에서 충분히 분해되려면 적절한 온도와 충분한 소화액이 필요해요. 그런데 깻잎쌈을 드시면서 얼음물이나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차가운 것들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소화효소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들은 체온인 37도 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데 위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효소 활성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는 마치 추운 겨울날에 사람들의 활동이 둔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특히 60대 이후로는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가운 음료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면 깻잎의 좋은 영양소들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고 소화불량으로 인한 폭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깻잎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 20-25도 정도나 따뜻한 보리차를 천천히 마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의 온도가 체온과 비슷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깻잎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깻잎과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이자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깻잎의 특별한 향 성분인 페릴 알데하이드가 고기의 누린내를 없애주고 깻잎의 섬유질이 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름진 고기나 튀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기가 많은 삼겹살이나 갈비,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튀김 요리, 그리고 버터나 기름을 많이 사용한 스테이크 같은 이런 음식들은 그 자체로도 소화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섬유질이 많은 깻잎까지 함께 먹으면 위장이 처리하기 매우 버거워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양학적 관점입니다. 깻잎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이 나쁜 기름, 즉 트랜스지방, 산화된 기름 등을 해독하느라 소모됩니다. 그러면 정작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본래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게 되죠. 또한 기름진 음식은 깻잎의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 비타민 B군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깻잎은 기름기를 적당히 제거한 수육, 살코기 부위에 구운 고기 또는 삶은 닭가슴살 같은 담백한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깻잎의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하면서 고기의 단백질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깻잎과 유제품을 과도하게 함께 섭취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깻잎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일정량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유나 치즈의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이 되어 흡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량은 문제없지만 깻잎 샐러드에 치즈를 많이 넣거나 깻잎쌈을 먹고 바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은 깻잎 섭취 1시간 후에 드시거나 소량만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깻잎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딱딱해지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깻잎에는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최근 한국식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놀랍다고 합니다.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서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며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서 혈전 생성을 예방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말초혈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깻잎을 꾸준히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주 후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감소하고 혈압이 평균 10mmHg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꾸준히 깻잎을 드시면 말초 순환이 개선되어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또 뇌혈류가 개선되어 어지럼증이 줄어들기도 하며 가슴 답답함이 개선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하는 중요한 장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몸에 독소가 쌓이고 그래서 몸이 붓고 피곤해집니다. 깻잎이 신장 건강에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깻잎 백지에는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나트륨, 소금 성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나트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는데 깻잎의 칼륨이 이를 균형 맞춰줍니다.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 12 정도가 이상적인데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이 비율을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공이뇨제와 달리 부작용이 없고 신장 기능을 오히려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깻잎의 항산화 성분들이 신장세포를 보호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부종으로 고생하시던 70대 분이 깻잎을 꾸준히 드신 후 발목과 종아리 부종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 색깔이 맑아졌으며 전체적인 피로감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뼈 건강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 감소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가 백지당 약 280지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280%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잘 침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깻잎의 비타민 K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깻잎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21의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칼슘만 많이 드시면 오히려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 깻잎은 이 두 미네랄을 균형 있게 공급해 줍니다. 깻잎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폐경기 여성의 꼴밀도 감소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깻잎을 꾸준히 드신 60대 이상 분들의 골밀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야간에 잘 안 보이거나 눈이 자주 피로한 증상들을 경험하시죠. 이는 눈의 노화 현상인데 깻잎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백지당 약 4200지 들어있습니다. 이는 당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어 야맹증 예방 및 야간 시력 개선, 반구 건조증 예방과 각막과 망막 건강 유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깻잎에는 루테인과 지아잘틴이라는 카로테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에 축적되어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 변성을 예방해주고 백내장 또한 예방해주며 블루라이트로부터 망막을 보호해줍니다. 깻잎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눈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늦춰줍니다. 실제로 깻잎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경험하는 변화들로는 눈의 피로감이 줄어들고 야간 운전이 편해지며 반구 건조증 증상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시야가 맑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약해지며 치매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깻잎이 두뇌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깻잎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혈관을 확장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서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며 뇌의 염증을 줄여서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합니다. 로즈마린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알츠하이머 치료약의 작용 원리와 비슷합니다. 뇌는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라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깻잎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런 공격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연구 결과 깻잎을 꾸준히 드신 65세 이상 분들의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평균 1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또한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죠.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 알데하이드 성분이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식중 독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으며 구강 내 세균을 억제해서 입냄새를 없애줍니다. 깻잎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깻잎의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불량, 변비, 복부 팽만감 등을 자주 경험하시죠.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향 성분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키며 유익한 장내 세균의 증식을 도와주고 염증성 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언제 먹어야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깻잎을 생으로 드시면 열에 약한 비타민C, 비타민 B군, 그리고 각종 효소들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깻잎의 페릴 알데하이드와 같은 휘발성, 향 성분들은 열을 가하면 많이 손실되므로 생으로 드실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깻잎의 항산화 효과를 2-3배 증가시키고 파프리카의 비타민C가 깻잎의 철분 흡수를 도우며
서로 다른 색깔의 파이토케미컬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깻잎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깻잎의 항균 효과를 강화하고 비타민C 함량이 풍부해져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이 깻잎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견과류의 비타민 E와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냅니다. 깻잎을 적절히 가열하면 열에 강한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하기 쉬워지고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 체질별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은 생깻잎보다는 살짝 데친 깻잎을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시고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편해집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깻잎김치나 장아찌보다는 신선한 깻잎을 드세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조리법을 선택하시고 칼륨이 풍부한 깻잎이 혈압 조절에 도움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깻잎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늦춰주므로 식사 전에 깻잎을 먼저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깻잎 장아찌나 김치는 정말 건강할까요? 많은 분이 깻잎 장아찌나 깻잎 김치를 좋아하시는데 건강 효과 면에서는 신선한 깻잎보다 제한적입니다. 장아찌의 문제점으로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서 고혈압, 신장 질환자에게는 부담이 되고 절이는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이 많이 손실되며 방부제나 인공 조미료가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유산균 발효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보관이 편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나트륨 함량이 높고 매운 양념으로 인해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적당량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신선한 깻잎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깻잎을 먹으면 조심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혈액응고 억제제, 와파린 등 복용자는 깻잎의 비타민 K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 말기 환자는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 주의하세요. 깻잎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수술 예정자는 수술 2주 전부터는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의 파트너는 들깨입니다. 깻잎의 칼슘과 들깨의 마그네슘이 만나 뼈 건강이 극대화되고 둘 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탁월하며 향미가 조화롭고 소화도 잘 됩니다. 마늘은 깻잎의 항산화 효과를 2-3배 증폭시키고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강화하며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며 항염 효과를 강화합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의 환상적 조합으로 전립선 건강, 심혈관 건강에 탁월하고 비타민C로 철분 흡수를 촉진합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등은 오메가-3 지방산의 완벽한 조합으로 뇌 건강, 심장 건강에 최고이며 단백질과 비타민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증상별 맞춤 깻잎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나트륨 없는 조리법을 선택하고 칼륨이 풍부한 깻잎을 생으로 많이 섭취하며 양파, 마늘과 함께 섭취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으세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식사 전 깻잎 섭취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식이섬유 효과를 위해 생으로 섭취하며 저칼로리 조리법을 선택하세요.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들깨가루와 함께 조리하고 칼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며 저녁 시간대 섭취를 권장합니다. 기억력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메가-3 효과를 위해 생으로 섭취하고 견과류,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며 꾸준한 장기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깻잎 이야기 정말 놀라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고기 쌈으로 먹는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던 깻잎이 사실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피해야 할 조합들입니다. 깻잎과 떫은 음식인 감, 진한 차, 커피는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차가운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함께 드시고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한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둘째, 깻잎의 놀라운 건강 효과들입니다.
혈관 건강에는 로즈마린산과 루테올린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신장 건강에는 칼륨이 부종을 없애고 독소 배출을 도와주며, 뼈 건강에는 비타민 K가 칼슘 흡수를 극대화시켜줍니다. 눈 건강에는 베타카로틴이 야간 시력을 개선해주고, 뇌 건강에는 오메가-3가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면역력에는 페릴알데하이드가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쳐줍니다. 셋째, 가장 좋은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 20-30장을 3번에 나누어 드시고, 생으로도 좋고 살짝 익혀서도 좋습니다. 들깨, 마늘, 양파,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많이 드신다고 갑자기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깻잎은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맛에 잘 맞는 친숙한 채소입니다. 이제 깻잎을 보실 때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시면서 우리 몸을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시니어 여러분들께는 깻잎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혈관, 신장, 뼈, 눈, 뇌 건강을 모두 지켜주는 완전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깻잎을 자주 올려보세요. 아침에는 신선한 깻잎 샐러드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점심에는 고기와 함께 쌈으로 드시며, 저녁에는 따뜻한 깻잎 나물로 마무리하세요. 몇 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잠도 잘 오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깻잎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깻잎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깻잎으로 더욱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